여러분, 만약에 마음을 지도로 그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때로는 정말 간단한 그림 한 장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풍경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요, 한 사람의 내면 세계가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실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심심해서 그린 낙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그림은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지도처럼 펼쳐보기 위해서 고안된 아주 특별한 심리 기법으로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도구, 그게 바로 풍경 구성법입니다.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몬타지 테크닉, 이걸 줄여서 보통 LMT라고 부르죠. 이 풍경 구성법, 그러니까 LMT는요, 1969년에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나카에 히사오가 만들었습니다.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조현병 환자들의 그 파편화된 내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유롭게 그리세요 하면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요소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을 고안해낸 거죠. LMT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정해진 순서에 있습니다. 강, 산, 밭, 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집, 나무, 사람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 요소를 꼭 순서대로 그리게 합니다. 바로 이 예측 가능한 구조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바로 테두리입니다. LMT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치료사가 먼저 종이에 테두리를 그려주거든요. 이게 그냥 선 긋는 게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안전한 울타리, 그러니까 성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 보호받는 공간 안에서 그리는 사람의 내면 세계가 안전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그 언어를 배울 차례입니다. 이 풍경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한번 해독해 보자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각 요소가 가진 상징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강은 무의식과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산은 어떤 도전 과제나 아버지 같은 존재를 상징하죠. 길은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집은 나 자신과 가정, 나무는 성장, 그리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그림을 해석하는 기본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암호들을 실제 임상 연구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LMT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패턴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어떤 연구팀이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56명의 그림을 분석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그리는 요소? 바로 강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그려졌는지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딱 봐도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띄죠. 여러 가지 강물 형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종이의 왼쪽과 오른쪽을 수평으로 쫙 있는 이 RLR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겁니다. 연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이 수평으로 그은 강이 내면의 혼돈에 맞서는 일종의 정신적인 방어선, 다시 말해 안식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강을 그려서 혼란스러운 내면 세계에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왼쪽은 요소들이 비교적 잘 통합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뭔가 요소들이 흩어져 있고 부자연스러운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안정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는 알랄 강을 그린 그림의 약 65%에서 바로 이 오른쪽 그림처럼 부자연스러운 공백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강으로 질서를 부여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내면의 혼란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LMT가 보여주는 건 개인의 심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아주 뿌리 깊은 문화적인 패턴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 간 비교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연구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터키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은 똑같은 대상, 그러니까 산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다르게 그리고 있을까? 이 연구 결과가 신뢰도가 높은 이유, 바로 이 어마어마한 표본 크기 때문입니다. 터키 학생이 233명, 일본 학생이 984명, 합쳐서 무려
1217명의 그림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 결과는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터키 학생이 그린 전형적인 산이고요. 오른쪽이 일본 학생이 그린 산입니다. 그냥 딱 봐도 시각적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터키 학생들은 대부분 뾰족뾰족한 왕관 모양 산을 갈색으로 그렸고요. 반면에 일본 학생들은 둥글둥글한 산을 초록색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환경과 문화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기법이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강에서부터 한 사회의 집단 무의식을 보여준 산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풍경 구성법은요, 이 단순한 그림 한 장이 우리 개인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문화적인 정체성까지 담아내는 아주 깊이 있는 지도라는 걸 증명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손에 종이와 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